다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 사업 유해 발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 유족분들이 많으시니까 유해 발굴 역사에 대해서 1960년대 유족회 결성하고 나서 유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유해 발굴이었습니다. 유해 발굴 중심적이었고 유족회 운동이나 아니면 진상규명 운동을 탄압했던 각종의 군사 정권이라든가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유해 발굴지에 유해가 모이거나 혹은 이것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는 그냥 사람의 뼈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성으로 저항의 상징성이 될 수 있고 인권 회복의 상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을 흩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유해 발굴은 항상 6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실화해를 위한 광사정리기구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쉽게도 진상규명에만 법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해 발굴에 대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실화해위원회 법 내부에는 유해 발굴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법안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 편법으로 발굴한 거죠. 실제조사 의결을 통해 가지고 살인사건이나 혹은 진상규명 사건이 생겼으면 그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진실화해위원회 예산 전체 예산이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정도의 예산으로서 1년에 발굴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요, 여기 유해 발굴제 개수가 나오는 게 지금 2007년부터 해서 넘겨보시면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3개지만 10개를 한 셈이 됩니다. 코발트 광산 같이 좀 복잡한 발굴 지역 같은 경우는 3번을 했고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점에 들어간 돈들이 혹은 예산들이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걸 넘겨보시면 이 유해 발굴 우선 대상지 39개소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006년도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굴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는가를 해보니 약 170에서 180개소 가운데에서 발굴이 가능한 곳이 약 59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59개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발굴을 접근성이 가능하고 영위한 곳은 39개를 우선 발굴 대상지로 선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발굴을 하려고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가운데서 39개 가운데서 이 39개 가운데서 저 옆에 비고 여건에 보시면요 번호 숫자가 그대로 적혀져 있는 곳은 발굴을 하지 못한 지입니다. 저쪽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작았고 그 다음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무원 조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회계연도 내에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1년 내에 발굴을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항상 여름에 발굴하게 됐습니다. 여름이 발굴하기가 가장 힘든 계절인데요. 그 여름에 한정된 시기에 한정된 예산으로 발굴을 하다 보면 지금 진주와 같이 혹은 공주와 같이 경북 경상 코발트 광산 같이 발굴이 완전히 종료되지 못한 채 예산과 시간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발굴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업무를 갖기 때문에 발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